그 서울시당이 이제 오늘 회의를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시도당이 이제 우리가 1, 3주 연석 회의를 변동 없이 월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지역도 지방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셋째 주는 상임 고문단도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주에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주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결정된 혹은 세 번째 월요일 날 결정된 결정사항들을 당의 시도당의 핵심 멤버인 운영위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행동 지침이 만들어져야지 한 달, 5월달 한 달이 이제 실질적으로 당 중앙과 또 시도당 내의 조직위원장까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이게 늦춰지면은 중앙에서는 1일날 첫째 주 월요일날 모든 지침이 다 내려갔는데 밑에까지 내려가면 포럼이 지나도 이 지침이 전달이 안 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의무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것도 운영위원들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당의 운영위원회 몇 명이죠? 경기도당은 지금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당이나 서울시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겪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당대표가 생각하는 당 간부화 1만 명 간부화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4천 명의 책임당원이 늘어서 5만 3천이 됐다고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20% 10,000명만 우리가 간부화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서 노출되는 그러한 간부들이 필요하다. 그 간부의 핵심은 뭐냐? 간부의 핵심은 최고위원이고 시도당 위원장이고 중앙당직자 그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들입니다. 여기 운영위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뭐 여유에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여유를 조금은 찬조해서 할 수 있지만은 뭐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금이 많지 않고 원내 국가 보조금이 많으면은 뭐 그런 시기가 오겠죠 이제.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 4, 50억씩 내려오니까 시도당 운영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각 시도당마다 다 다르지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회비가 있는 겁니다. 직책당비라 그러는 거죠. 시도당 운영위원회 회비가 3만 원입니까? 지금 그 중앙당직자들도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저는 당비는 이미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다 내가 끝났는데 매월 직책당비가 30만 원씩 빠지고 있잖아요. 매월. 여러분 계산하면 해보세요. 제가 직책당비를 지금 얼마나 냈는지. 직책당비를 내는 것은 중앙당직자들 혹은 시도당 운영위원들은 시도당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 시도당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당 운영위원들은 시도당 운영비 또 중앙당직자들은 중앙당에다가 직책당비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해라. 당대표는 돈 없는데 왜 맨날 지금 70개월인가 뭐 그렇게 낸다 하는데 아까 김재욱 최고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는 좀 공평해지자. 여러분들이 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목에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과정들이 겪었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이 6년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가치가 뭐냐. 우리는 진실 정의라는 가치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은 우리 공화당의 도덕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는 당원들끼리 싸우는 그 자체도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아요.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진실되지 못하고 돈 문제에 연루되든지 자기한테 뭘 해주지 않는다고 나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정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당은 정당의 가치에 따라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 정의라는 가치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이것은 거짓이고 불이다. 이러한 시발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과 불의를 할 수 있느냐. 부정부패 있을 수 없다. 변호사비 저를 위해서 모아주는 거 좋죠. 그런데 모아주면 이제 감옥 가요. 그게 정치자금법이에요.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여러분한테 돈을 받으면 감옥 가요. 그래서 변호사비 모은 거 제가 다 다시 돌려드리라고 이미 얘기한 지가 오래됐고 저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금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이번에 아무튼 5명 이상이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당원이 50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책임 당원이 5만이잖아요. 100만 표를 얻어야 되는 거. 100만 표. 그러면 이 100만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 게 장기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오늘 345일 남았어요. 다음 총선 때까지 340일. 365일 남았다고 1년 남았다는데 벌써 20일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당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세상을 뒤집는 일이죠. 5월달에 5.16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그 암울한 세상을 1000명의 혁명군들이 뒤집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러한 기반을 만든 그러한 5.16 혁명의 달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이게 5.16 혁명에 나오는 여러분 5.16 혁명 공약을 보십시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가진다. 그리고 부패 무능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5.16 혁명 5월달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제2의 5.16 혁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부패 무능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자들 그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혁명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광훈 목사 사건이 터지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똑똑한 친구예요. 서울대 나오고 뭐 고시도 하고 똑똑한 친구. 말 갈아탔잖아요. 박근혜 친박에서 정광훈 쪽으로 말을 갈아탔잖아요. 말 갈아탄 사람 많습니다. 자기 시장 안 시켜준다고 말 갈아탄 인천의 이학재 같은 사람. 이런 말 갈아타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여론조사 안만 해도 5% 안 나오는데 안 시켜준다고 비서실장 2번, 3번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 갈아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끝이 결코 좋지 않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남아있는 이 총선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싸울 시간이 있으세요? 지금 뭐 국힘당 잘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국힘당은 이미 치명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핸디캡이라는 것이 아킬레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법정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상황, 탄핵의 진실, 거짓과 불의의 상황을 아셨으면은 탄핵 세력들, 특히 윤핵관들을 옆으로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왜? 지지율은 콘크리트 같은 우파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도덕, 정의, 진실, 자유를 지키는 콘크리트 같은 세력들이 20%가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윤석열 정부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한테 놀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애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 주변에는 왜 그렇게 돈 얘기들이 많습니까? 이제 대통령실까지 걸잖아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정광훈 목사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은 겁니까? 표만 도움 받았습니까? 돈까지 도움 받았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걸고 나왔는데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외국은 돈으로도 거짓으로도 국민을 속이면서 하는 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애국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마음으로 그 애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 공화당은 이미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난 겁니다. 창당은 8월 30일 되면 6주년이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게 6년이 지난 번.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 공화당은 가치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들 때문에 저는 그런 자체가 이해를 하기도 싫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 공화당은 가치정당이고 그 가치의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불법 거짓 불의에 의한 그러한 세력에 의한 불법 탄핵을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정당이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건국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부 강병정신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받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우리의 길에 사사로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동지들끼리는 웬만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만 하고 사법적인 처리, 고소고발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결국 여러분들 6년 지나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결국 이탈해서 나간 세력들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냥 사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여기하고 가까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모임이잖아요. 정당은 정치적인 이상을 표명하는 집단, 정당이 아니라 집단은요, 가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이미 가치 정당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년 남은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최고위원회 때 했던 그대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조원진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당의 지침은 매월 지침이 내려가고 있고 그런 지침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당보 지금 5만 장이 내려갔잖아요. 이미 벌써 당부 소진을 다 한 데도 있고 당부 그냥 하나도 안 돌리고 그냥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당부 누가 돌립니까? 당부는 사무실에서 그냥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집기가 돌립니까? 의자가 돌립니까? 책상이 돌립니까? 사람이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지역은 내가 당부 돌리겠다. 시간 날 때 행사 우리 동네에 행사 있는데 그거 가서 당부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당부 5만 부는요. 이게 배포된 지가 지금 얼마 됐죠? 한 20일 됐나? 20일 됐잖아요. 한 달 되면 당부 5만 부가 끝이 나요. 그래야지 선거를 치러요. 당부 배포 현황, 당부 배포 현황, 당부 사용 현황 다 여기 적어져. 5월 13일 날 현수막 개첩 현황, 배포 현황 개첩 현황다. 현수막 여러분들 현수막 500장, 500장, 현수막 500장. 그러면은 현수막을 이미 다 걸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래서 현수막 걸고 사진 찍어서 중앙당에다가 현수막 내가 현수막 걸었다 이래가지고 중앙당에 사진 보내주면 됩니다. 저 심세별량한테 다 보내주면은 이번에 조직 담당 부총장 또 1년 휴직하다가 복귀했잖아요. 내가 현수막 걸면은 우리 지역의 현수막은 이렇게 몇 장 왔는데 몇 장 어디 걸었다.
그러면은 현수막이 일주일 내에 이게 시간으로 5월 13일 집회인데 현수막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홍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 또 시기 적절하잖아요. 부패한 민주당, 간첩 연루 민노총 그러한 현수막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누가 걸겠지? 누가 겁니까 지금? 내 지역에 여기 있는 중앙당직자가 걸든 지역위원장이 걸든 뭐 걸어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현수막 안 걸려 있으면 안 걸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도당 가든지 가서 현수막 받아가지고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선거 치르기 힘듭니다. 조직 5월달 내로 전국 조직 점검이 5월달 내로 끝날 거예요. 조직위원장 현황, 운영위원회 현황, 그리고 조직 보강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시도당 운영까지 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직 점검 계획을 오늘 다 세웠는데 5월달 내로 이제 시간이 없어요. 5월달 내로 다 정리를 하고 또 홍보 어떻게 마케팅을 해나갈 거냐. 우리가 묘하게도 이제 극우 프레임에서 우리 공화당 벗어났어요. 제가 방송 나간 지 한 6개월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쪽은 안 엮이잖아요.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가치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 자유라는 확고한 가치,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잘할 거로 봅니다. 서울 백장은 다 걸었는가요? 아무튼 서울, 부산, 부산도 뭐 조직 정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의 신임위원장을 뽑고, 이제 변혜룡 일부 총장은 물론 경기도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을 주고 관여하겠지만은 이제 컴백을 해서 부산 대행 위원장 대행으로 내려가서 활동을 할 겁니다. 경북 위원장님도 사퇴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더라고. 왜냐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냥 막 우리 초창기에 보시지만은 굉장히 열성적인 분인데 화재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비대위 일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시니까 이쪽 저쪽에서 또 우리 공화당 사람들 참 모질게 말들 해요. 또 음해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사퇴 의사를 밝혔고 경북도 조만간 우리 조직부총장하고 손미옥 위원장님이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임 위원장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손미옥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45일 남았을 때 제가 방금 말한 조직 1만 명의 우리의 핵심 간부 전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극우 프레임을 벗고 우리가 대한정당으로 무능한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10명이 국민의힘 10명을 찍으러 가는 사람에 한 사람이 지역구는 좋아 국민의힘 찍어주되 민주당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을 찍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0만 표예요. 우리 당원이 배가운동에서 우리 50만 당원이 가족만 찍어도 200만 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우리 조직을 가동하고 그렇게 하려면 조직 점검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테 더 씌워진 이미지를 빨리 바꿔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을 써야 되고 세 번째 자금입니다. 요즘 제가 자금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금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좀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10개월 동안 모든
준비를 하고 뭐 광고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우리한테 저런 기회가 왔고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애국심을 가진 태극기 집회 분들이 어딜 가시겠어요? 정광훈 목사 쪽에 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없어요. 봤더니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어가 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5월 13일부터 역전의 계기로 만들어가서 이제는 이 태극기 집회의 동력도 배가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집회를 통한 우리의 동력도 바꿔나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원동 석경 선생님은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문인화의 최고의 선생님이신데 격주로 우리가 연석회의 열리는 날 격주로 오후 3시 6시 반부터 8시까지 문인화 강좌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1회 때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무료죠, 무료. 대한민국 최고의 문인화 선생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조건은 뭔지 아세요? 무료인데 조건은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이어야 된다 라는 게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좀 차분해집시다. 문인화 하면서 좀 차분해지자고. 그래서 내가 내 성질에 도저히 못 이기겠다 하는 분은 문인화 강의에 직접 좀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 TV가 이제 월요일 날 진순정 수석이 파티타임 화요일 날 그 김문현 박사가 경제라인 뭐 제목은 자기가 정하시겠다 하니까 화요일 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수요일 날은 국제 이슈를 가지고 저와 이제 전희박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의 대담. 목요일은 외부 인사를 모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조지철 최고위원님이 하시는 정치 삼국지.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매일 5시입니다. 시간 변동 없습니다. 여기는 매일 5시에 채널을 우리 공화당 라이브로 고정을 시켜서 매일 5시 월화수목금 매일 5시 해주시고 내일은 화요일은 없고 9일날 9일이죠. 8일날 8일이죠. 8일 화요일날 5월 9일입니까? 5월 9일날 그런 경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오후 5시에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들,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들어야 될 내용들을 할 생각이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관 가동 문제에서 이제 뭐 그 행사도 많고 날도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제 각 조직위원장별로 홍보관 가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조직위원장별로. 왜 조직위원장별이나 그러면 조직위원장이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이 홍보관 가동을 안 하면은 그 지역이 단체로 빠져버리거든요. 홍보관 가동은 우리 홍보물 있죠? 우리의 정체성, 가치, 공약이 적혀 있는 그 홍보물과 당보를 배포를 하고 입당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에 대한 서명을 받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 가동은 선거 때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각 조직별로 조직위원장 담당으로 해주시고 조직위원장이 아닌데 중앙당직자 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조직위원장이 활동이 안 되면은 중앙당직자들이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사람이 할 필요도 없이 한 3사람 정도 앉아서 옛날같이 막 이렇게 입당해 주십시오 서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입당하고 서명하고 홍보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홍보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집회하고 홍보관하고 마케팅 그리고 우리 지면 홍보, 현수막 이러한 것이 맞물려 가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성근 조직위원장님이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직위원장별로 홍보관을 가동을 하겠다. 이런 일정들을 좀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좌파들이 특히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한미 관계에 완전히 금을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실이나 국정원이 사소한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데요. 지금은 이미 전 세계가 냉전의 신냉전의 시대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발호를 볼 수가 없다 해서 중국 고립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을 묵인 내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제재에 대한 모든 거부권 행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북한 핵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공인됐다고 보는 겁니다. 공인됐다고. 그리고 중국은요, 2035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핵탄두 1,500개, 핵탄두 1,500개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대만을 독립시켜버리겠다. 자기 걸로 중국으로 귀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북한은 이미 10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는 겁니다. 핵을 절대로 북한이 만들지 않겠다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좌파 정권들이 지금의 북한의 핵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조금 더 잘 산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방어막은 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 이미 신냉전은 우리에 의해서 전개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에서 신냉전 구도가 갖춰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중국과의 산불 정책이 폐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 공유 문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핵 개발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핵 개발을 하면은 NPT 탈퇴를 해야 돼.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외환은 거의 10%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가요. 외환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통상이 다 우방 국가의 통상은 다 단절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 자체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핵 가지면 안 된다는 좌파들이 무슨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NPT 탈퇴의 권리를 미국한테 내줬느냐? 왜 핵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핵 개발하는 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NPT 탈퇴가 우선이자 말이에요. 핵을 가지려면. 미국하고도 단절하고 일본하고도 단절하고 우리가 통상국가의 거의 90%가 단절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은 어느 누가 핵 개발을 하자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이 같은 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NPT 탈퇴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려주면은 어느 국민이
당장에 핵까지 시작합니까? 그래서 독일이 1966년도에 독일은 전범국가라서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핵을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태리 5개국이 미국한테 강력 요구를 한 거예요. 소련이 저렇게 핵을 쥐고 흔드는데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나토식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겁니다. MPG라 그러죠. MPG. 우리가 지금 가져온 거는 NCG를 가져온 거예요. NCG는 뭐냐? 이제 첫 단계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완전히 둬야 되는 겁니다. 소외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관복급이라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협력하자.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역학 구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중국이 고립해서 지금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게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기술도 못 주도록 하는 게 반도체 과학법이에요. 반도체가 그전에는 삼성이 메모리 칩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상업적인데 이거를 미국이 이거 상업용이 아니다. 우주도 마찬가지 모두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도 반도체 기술 제공도 안 된다. 이것이 반도체 과학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미 먼저 1년 전에 미국의 생산 기지를 옮겼어요. 대규모. 그리고 한국도 삼성이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모든 것을 중국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결국은 중국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자체적인 개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용하게? 북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되는 게 김태호 1차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하고의 안의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NCG 외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김태호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도 이것은 핵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는 중국하고 전쟁입니다. 그래 됐을 때 북한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 NCG 안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핵 단계로서 우리가 논의하자 정도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밝힐 거냐 문제인데 이놈의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것을 미리 떠들어 버린 거예요. 과실. 그래서 외교라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한 사람의 실수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왜 일본하고 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쿼드라는 게 있어, 쿼드. 이제 지역, 안보체제. 지역, 안보체제에 쿼드라는 게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2쿼드에 한국과 네덜란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이 지금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제가 지금은 단독적으로 NCG를 통해서 미국과의 핵 관련되는 협력 기관을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가야 되느냐? 일본이 못 견뎌요. 우리는 일본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식으로. 독일이 자기가 전범국가 핵을 개발 못하지만은 전술핵 부분을 미국 스스로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다 해가지고 보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보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전술핵이 배치된다든지 핵전략 자산들이 전진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저 거대한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그리고 통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기시다가 막 급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은 거야. 김태호의 핵 공유 얘기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뭔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북한 핵에 대한 공포를 또 이번 참에 독일식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물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도출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제 중국과의 냉전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독의 방어 체제가 아니고 집단 방어 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반중 블록, 반공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가 이미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그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호주가 들어오면서 그런 동북아 아시아권의 이 집단 방어 체제가 되면은 이게 전 세계 방어 체제 스타일이 갖춰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51점 점수 줬잖아요. 그건 뭐냐? 안에 내용이 너무 많다. 그것을 실행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거냐 못 볼까의 문제만 남아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못하면은 외교력이나 정보력이 미숙한 거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해서 집단 방어 체제로 집단 반중국, 반러시아, 반북한 방어형 집단 방어 체제로 가면은 우리는 핵의 위험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핵 전략 함수함, 잠수함, 그 다음에 전략 자산, 이제 수시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건 뭘 하느냐? 폭격기 하나 떠도요, 북한은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핵 전략 자산이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중국이 지금 날린 거예요. 이게 핵 전략 자산이 자기 코앞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그겁니다. 핵 전략 자산이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안 돌았어요. 왜? 멀리서 쏘면 되지 왜 끝까지 가냐 이랬다고. 뭐 핵실험하고 이럴 때는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시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핵잠수함,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핵잠수함들이 들어옵니다. 전쟁 억제 정책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 문제를 이제 한골이 푸는 거예요. 한골이. 저는 그 내막에 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은 윤석열 정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진짜 저 무능한 저런 인간들하고 되겠느냐는 거야. 저는 뭐 미국에서 무슨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아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이 얘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 왔다 갔다.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김태호가 뭐 잘못된 얘기는 게 핵공유와 같이 핵공유처럼 느끼실 때가 있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의 공포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로는 참수부들을 통해서 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 ICBM ICB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7차 핵실험 문제까지 막 들어올 거예요. CVID 얘기가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CVID 얘기가 없다는 건 핵을 폐기해야 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가 너 핵 폐기시키겠다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네가 핵 가진 거는 인정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친중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삼불의 친중의 핵심적인 중국에 대한 삼불 정책이 폐기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의 다자핵 방어체제가 지금은 1대1 핵이라 하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들고 나오잖아요. 일본에 핵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다자 방어체제 안에 호주와 일본과 한국과 인도까지 그 다음 그런 다자 방어체제를 갖추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IRA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00조 갖다 줬잖아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지금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 제동 건다고.
중국도 제동 걸고 우리 가는 데마다 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래 풀면서 우리 핵원전에 대한 그러한 그 원기술에 대한 그러한 특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풀 수 있는 고리를 연결해 놓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은 잘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한 줄기를 연 거예요. 이제는 중국과의 덩거리 외교가 아니고 완전히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 지역 방어 체제 이러한 시스템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돌려보셔서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51점을 준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면 80점까지 완벽은 없으니 80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꼭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유튜브 방송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공화당 라이브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5월달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내일 2시에 문경 체육관이죠. 거기 체육관입니까? 문화예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4일날 저녁에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4일날 저녁에 다들 모이셔서 저도 새로 위원장 선임권이 있으니까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충남도당 단합대가 있습니다. 6일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일정을 안 정했는데 손묘기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9일날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및 당원 간담회를 날을 좀 조율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 13일날 서울역에 1시에 우리가 12시에 현수막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12시부터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시작은 사전 집회 1시, 본 집회는 2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날 대전시당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몇 시에 있습니까? 3시에. 그 공카에 좀 올려주세요. 대전시당 개소식이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15일날. 아마 5월달은 거의 8시에 YTN 제가 라디오 방송 8시에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처음으로 YTN에서 저보고 시청을 좀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날 G7 일본에서 열리는 G7 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걸 취재하기 위해서 제니박이 일본으로 와서 22일날 저녁에 한국 도착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프레스룸 20층의 프레스룸에서 존진 제니박의 한미관계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오늘과 했던 주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24일이나 5일 중에 지방에서 대구에서 한번 할 생각이고요. 27일 날 5월 두 번째 석가탄신일입니다. 집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 빠진 거 일정이 있는가요? 그러시고 저 뭐가 빠뜨렸나? 집회를 다시 가동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별당비 후원금 적극적으로 또 직책당비 밀리신 분들
직책당비 한목에 좀 내주세요. 직책당비 내지 않는 당직자는 당직자의 책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했는 내용을 그 일부 총장께서 정리를 하셔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야, 이부 총장이 하셔야 되겠네. 이부 총장이 정리를 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지금 행동 지침사항이 홍보반 운영 뭐 당 뭐 이런 게 쭉 지침사항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서성의 날. 서성의 날은 며칠이에요? 5월 15일 서성의 날. 5월 16일 5.16 혁명의 날. 전체가 우리 가정의 달이고 5.16 혁명의 달입니다. 5월달 투쟁을 하더라도 가정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또 자제분들을 잘 챙기는 그런 한 달이 5월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